정말 놀라운 기술이군요. 유럽 측 수석 엔지니어 마르코도 마침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오마르 바셈입니다. 리비아 국영 수로청의 현장 감독관이죠. 1984년 여름, 리비아 트리폴리의 정부 청사에서 역사적인 계약식이 열렸습니다. 카다피 대통령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대수로 건설 사업의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사하라 사막 깊숙한 지하수를 끌어올려 해안 도시들까지 물을 공급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수자원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얼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동양인들이었죠. 계약서에는 동아건설과 삼성물산이라는 생소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깊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기업들이 환경적 한계와 기술적 난관을 이유로 포기한 사업을 이제 막 국제건설 시장에 뛰어든 한국 기업에게 맡긴다는 것이 무모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극한의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동료 하미드에게 속삭였습니다. 가장 숙련된 유럽 엔지니어들도 실패한 프로젝트를 말이야. 한국 측 대표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정훈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말을 건넸죠. 바셈 감독관님, 리비아와 한국의 역사적인 협력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동아건설은 최선을 다해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리셉션에서 현지 언론인이 저에게 물었죠. 한국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최저가 때문인가요? 외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경제성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서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보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펼쳐진 끝없는 사막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래바다에서 그들은 과연 물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계약 체결 1개월 후 한국에서 파견된 첫 기술자팀이 타르후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민호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이끄는 15명의 핵심 인력이었죠.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젊었고 몇몇은 30도 채 되지 않아 보였어요.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긴다고?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첫 공식 회의에서 저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타르후나와 시디부지드 구간은 예상보다 훨씬 단단한 안반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또한 여름철 평균 기온이 50도를 넘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작업 효율성을 유지할 계획입니까? 정민호는 침착하게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사진과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바셈 감독님, 우리는 이미 유사한 환경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수로 공사에서도 비슷한 안반층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특수 굴착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고 심지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까지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팀의 철저한 준비성에 작은 인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허름한 컨테이너 건물 앞에 한바 식당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간판은 아랍어와 한국어로 쓰여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식당인 것 같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예상외로 깔끔했고 60대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아랍어와 영어가 섞인 이상한 억양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식당 주인 최보경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1980년에 남편이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홀로 중동 곳곳의 한국 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며 식당을 운영해왔다고 했습니다. 리비아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미리 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사막 한가운데 식당을 차릴 생각을 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최보경 사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의 맛이 필요해요. 특히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녀의 말에 공감은 했지만 솔직히 당시에는 이 작은 식당이 앞으로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바 식당은 그저 사막 한가운데 놓인 이국적인 풍경일 뿐이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자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일하는 방식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시용 열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진심임을 느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서열 문화였습니다. 정민호를 중심으로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결정은 팀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려졌습니다. 제가 익숙한 유럽이나 아랍 회사들의 수직적 구조와는 달랐죠. 당신들의 이런 문화는 어디서 온 겁니까? 언젠가 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는 것이 생존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당시 리비아에서는 일본 제품이 인기가 있었지만 한국은 생소한 나라였어요. 어느 날 오후 현장 점검 중 갑작스러운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 열기는 리비아 사람인 저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죠. 정민호와 그의 동료들이 저를 발견하고 가장 가까운 곳인 한바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물만 주세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최보경 사장은 즉시 차가운 물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고 이상한 갈색 음료를 내밀었습니다. 이런 더위에 물만 마시면 안 됩니다. 염분과 당분이 필요해요. 이 수정과를 마시고 이것도 드세요. 그녀는 제 앞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국물과 갓 지은 밥, 다양한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음식에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묘한 맛이었지만 놀랍게도 금방 기운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독특하지만 좋네요. 된장찌개예요. 한국 사람들이 지치면 먹는 음식이죠. 그날 이후 저는 종종 한바 식당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점차 그곳의 분위기에 끌렸습니다. 놀랍게도 한바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리비아 노동자들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공간이었죠. 최보경 사장은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사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남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게 된 메뉴는 비빔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밥 위에 다양한 나물과 고기를 올리고 고추장이라는 양념을 섞어 먹는 음식이었죠.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이 리비아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한바 식당을 통해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최보경 사장은 종종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불과 30년 전만 해도 리비아보다 가난한 나라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교육과 근면함으로 다시 일어섰죠. 최보경 사장은 매주 금요일 저녁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전통 음악을 들려주고 간단한 한국어 강좌도 진행했죠. 처음에는 저 혼자 참석했지만 점차 더 많은 리비아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비아 노동자들과 한국 기술자들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손짓과 표정, 그리고 공통된 유머 감각으로 소통했죠. 우리는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자의 나라에 대한 자랑거리와 걱정거리를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일하는 방식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즉시 대안을 모색했고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술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언젠가 정민호와 함께 설계도를 검토하는 중에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정민호는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했습니다. 교육과 혁신만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죠.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리비아는 풍부한 석유 자원으로 부를 축적해왔지만 기술력과 인적 자원 개발에는 부족함이 있었죠.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발전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바 식당은 점점 더 현장의 중심지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자들만 찾던 곳이었지만
점차 리비아 노동자들도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죠. 심지어 유럽에서 온 컨설턴트들까지도 한바 식당의 음식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보경 사장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리비아 현지 재료를 활용해 한국 음식을 재창조했고 리비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의 변형도 시도했죠. 리비아식 비빔밥은 쿠스쿠스와 한국식 양념을 결합한 퓨전 요리로 데이트를 쳤습니다. 최 사장님, 당신은 마법사 같아요. 이런 사막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다니. 제가 감탄하자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요리에는 국경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그녀가 자주 사용하는 정성이라는 단어가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력이나 정확함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어요. 마음을 담는 것,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행동이었죠. 한바 식당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었지만 종종 그 이상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야간 작업이 있을 때면 최보경 사장은 새벽까지 남아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죠.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정민호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리비아 노동자가 다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정 엔지니어, 북쪽 터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하수가 갑자기 솟구쳐 나오고 있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 터널은 가장 중요한 구간 중 하나였고 물이 침투하면 공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죠. 정민호는 침착하게 몇몇 기술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은 밤이 길 것 같습니다. 작업자들을 위해 라면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보경 사장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끝날 때까지 식당 문은 열어둘게요. 그날 밤 저도 현장에 함께 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놀라운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임시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누수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 보강 작업을 시작했죠. 밤새 진행된 작업은 새벽 4시에야 끝났습니다. 지친 몸으로 돌아온 우리를 위해 최보경 사장은 따뜻한 국물이 담긴 라면과 김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단순한 음식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몸을 데우고 매콤한 맛이 피로를 날려버리는 듯했죠. 이게 한국의 비상식량입니까?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라면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예요. 학생 때는 이것만 먹고 살았죠. 그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후 한국팀과 제 사이에는 더 깊은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개인의 공적보다 팀의 성과를 중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바 식당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비공식적인 회의장이자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죠. 최보경 사장은 한국어와 아랍어를 섞어가며 손님들과 소통했고 음식을 통해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바셈 씨, 우리 리비아와 한국은 더 많은 교류를 해야 합니다.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느 날 최보경 사장이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죠. 그래서 이 식당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음식은 가장 쉬운 문화 교류의 시작점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리비아와 한국, 이토록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목격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따뜻한 음식과 정성이 있었죠. 공사 시작 6개월 차 예상치 못한 대형 모래폭풍이 타르후나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기상 예보에는 없던 폭풍이었죠. 3일 동안 계속된 모래폭풍은 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유럽 업체가 담당하던 구간의 장비들이 모래에 매몰되어 심각한 고장이 발생했어요.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유럽 측 책임자 마르코는 우울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최소 2주는 작업이 중단될 것입니다. 장비 복구를 위한 부품이 트리폴리에서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 소식에 모두가 침통해졌습니다. 2주의 지연은 전체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의미했죠. 저도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팀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구간의 작업은 예정보다 앞서 있으니 인력과 장비를 나눠 유럽팀 구간의 복구를 돕겠습니다. 마르코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지만 그건 계약상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팀도 지금 중요한 파이프 매설 작업 중이지 않습니까? 정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결국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한 부분이 지연되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밤에 교대로 작업하여 양쪽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서구 기업들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국 기술자들은 자발적으로 밤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자신들의 구간을 진행하고 밤에는 유럽팀 구간의 복구를 도왔죠.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한바식당도 운영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최보경 사장은 평소보다 2시간 더 문을 열고 밤새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특별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라면과 김치, 그리고 현지 재료로 만든 김치볶음밥은 순식간에 인기 메뉴가 되었죠. 한국 라면 먹으면 힘이 2배. 한 리비아 노동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노동자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 식당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교대 시간을 이용해 기술자들이 3-3-5 모여 식사를 했고 자연스레 작업 중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정민호와 마르코가 도면을 펼쳐놓고 진지하게 논의 중이었습니다. 정 엔지니어, 당신 팀의 열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었는데. 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르코,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 한국팀에게 가졌던 의구심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집중 작업 끝에 예상보다 훨씬 빨리 피해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단 3일 만에 작업이 정상화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리비아 수로청에도 전해졌고 카다피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바식당의 소문은 프로젝트 전체에 퍼졌습니다. 유럽 구간의 기술자들도 점심시간이면 한바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리비아 노동자들이 한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유럽과 미국 기술자들을 한바식당으로 데려가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문화대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 김치라는 음식은 처음에는 맵지만 곧 중독됩니다.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수천 년 동안 먹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최보경 사장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물었고 정민호에게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불과 30년 만에 산업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민호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과 기술 혁신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죠. 이 이야기는 리비아의 상황과 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풍부한 석유 자원에 의존하며 발전했지만 인적 자원과 기술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한국팀과 유럽팀 사이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로 다른 구간에서 독립적으로 작업하던 두 팀이 이제는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류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바식당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무렵 리비아 전역에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다피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장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트리폴리에서도 시위대와 정부군 사이의 충돌이 빈번해지자 외국 기업들은 자국 직원들의 철수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대표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인력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임명은 어떤 프로젝트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표로서 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해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중단된다면 리비아 국민들의 식수 문제 해결은 또 언제까지 미뤄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리비아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중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위험 수위에 따라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타르후나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공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에게는 리비아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가능한 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인력을 철수시키는 가운데 한국 팀만이 최소 인원으로 현장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위험 지역은 피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바 식당도 문을 닫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최보경 사장은 철수하라는 한국 대사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떠나면 여기 남은 기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전이 본격화되면서 국제 물류가 차단되었습니다. 식재료 공급도 어려워졌지만 최보경 사장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창의적인 한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리비아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 현지 채소로 담근 즉석 김치, 낙타고기로 만든 불고기까지. 그녀의 융통성 있는 메뉴 변화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마법사 같아요. 저도 그녀의 창의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전 중에도 한바 식당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모두에게 심리적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날의 어려움을 나누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바 식당은 중립지대로 인정받았고 심지어 대립하는 정파의 사람들도 이곳에서는 평화롭게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최 사장님의 된장찌개는 국경과 정치를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저희 팀 엔지니어 하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전이 6개월째 접어들자 물자 부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최보경 사장은 더 창의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리비아 전통 향신료를 활용한 리비안 김치를 개발했고 사막 식물로 나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리비아 여성들과 요리법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한국과 리비아의 음식 문화는 다르지만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은 같아요. 최보경 사장은 종종 이런 말을 했고 그 진심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정민호 팀도 내전 속에서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물류 우회로를 확보하고 가능한 한 현지 조달을 늘리는 등 실용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유럽팀이 남겨둔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업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한국팀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남아준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고 매일 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직접 현장과 숙소 사이를 경호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겁니까? 충분히 철수할 명분이 있는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책임감의 문제예요.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리비아 사람들에게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서 깊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이행을 넘어서는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내전 중에도 공사는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초기 계획보다는 지연되었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는 한국팀의 정신과 한바 식당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내전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부분적으로 작업이 재개되었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타르후나 남부 구간에서 예상보다 훨씬 단단한 안반층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질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화산 기원의 현무암층이 파이프라인 경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유럽 건설팀의 잔류 인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장비로는 불가능합니다. 추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고 최소 6개월의 일정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이 소식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미 내전으로 지연된 프로젝트가 또다시 장기간 중단된다면 카다피 정권은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프로젝트의 영구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정민호는 며칠 동안 현장을 꼼꼼히 조사한 후 저에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굴착 기술을 사용하면 이 안반층을 뚫을 수 있습니다. 본사에 연락해 필요한 장비를 공수받겠습니다. 하지만 내전 중에 그런 대형 장비를 어떻게 운송한단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상적인 물류 루트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국경을 통한 우회로가 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정민호의 확신에 찬 눈빛에 저도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본사와 협의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신용과 기술력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 본사의 지원으로 특수 굴착 장비가 이집트를 거쳐 비밀리에 공수되었습니다. 정민호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이 장비는 초고압 워터젯과 특수 드릴 비트를 결합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장비 조립과 테스트만으로도 한 달이 소요되었지만 마침내 안반 굴착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측 기술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장비로 이 단단한 현무암을 뚫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의구심은 불과 2주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의 특수 장비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고 안반 굴착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군요. 유럽 측 수석 엔지니어 마르코도 마침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성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한국 기업이 이제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접근법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바식당은 24시간 운영되었습니다. 최보경 사장은 특히 안반 굴착팀을 위해 영양가 높은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보양식 삼계탕, 에너지 보충을 위한 비빔밥, 그리고 현지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찌개와 탕 요리들. 작업자들은 교대 시간마다 한바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체력을 보충했습니다. 한바식당의 음식 덕분에 우리가 이 어려운 작업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굴착 팀장 김도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반 굴착 성공 소식은 리비아 수로청과 카다피 정권에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 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 엔지니어, 당신 팀의 기술력과 헌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내다니. 정민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혼자 해낸 것이 아닙니다. 리비아 동료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핫바식당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안반도 뚫지 못했을 겁니다. 최 사장님의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바식당은 이제 프로젝트의 일부를 넘어 성공의 필수 요소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안반 굴착의 성공으로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철수했던 외국 기업들도 점차 인력을 복귀시켰고 공사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헌신과 문제 해결 능력은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으며 이는 추후 한국 기업들의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리비아에게도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도 석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과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전이 완전히 종식되고 2년 후 리비아 대수로 프로젝트의 타르후나-시디부지드 구간이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카다피 정권은 대규모 준공식을 계획했고 리비아 정부 고위층과 국제 언론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준공식 연설에서 저는 특별히 한국팀을 언급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곁을 지켜준 한국 기술자들에게 리비아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물줄기를 선사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카다피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을 포함한 VIP 방문단은 공식 리셉션 대신 한바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핫바식당은 컨테이너 건물에서 벗어나 타르후나 중심가에 제대로 된 건물을 갖춘 레스토랑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최보경 사장은 방문단을 위해 특별한 한식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전통 궁중 요리를 기반으로 한 불고기, 잡채, 구절판, 그리고 다양한 찌개와 탕 요리들. 여기에 리비아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요리도 몇 가지 선보였습니다. 리비아 수자원부 장관은 음식을 맛본 후 감탄했습니다. 이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 있군요. 우리 리비아 전통 요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가족을 위한 정성, 손님을 향한 환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최보경 사장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세계 어디서나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한국과 리비아는 문화는 다르지만 음식에 담긴 정성은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리비아 정부는 대수로를 따라 건설될 새로운 도시들의 한바 식당의 지점을 열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비즈니스 확장을 넘어 한바 식당을 리비아-한국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최 사장님의 식당은 이미 문화 외교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리비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최보경 사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정민호와 제 격려의 용기를 얻어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각 지점에서는 반드시 현지 여성들을 고용하고 요리 기술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최보경 사장은 리비아 요리사들에게 한식 조리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녀 자신도 리비아 전통 요리를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리비아 퓨전 요리가 탄생했고 한바 식당은 두 나라의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대수로 프로젝트가 완전히 완공될 무렵 한바 식당은 이미 리비아 전역에 5개의 지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각 지점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기능했습니다. 최보경 사장이 개발한 리비아식 비빔밥과 한국식 쿠스쿠스는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한바 식당은 리비아 미식 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모두 끝나고 한국 기술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타르후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대규모 환송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한바 식당이 있었습니다. 환송회에서 저는 정민호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자들을 믿지 않았어요. 솔직히 당신들이 이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의심했습니다. 정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제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한바 식당에서 최 사장님의 된장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였어요. 그 정성과 따뜻함이 기술보다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렇게 음식에 정성을 담는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면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도 해낼 수 있겠구나. 정민호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최첨단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바 식당처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보경 사장은 이제 리비아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한바 식당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 그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향수를 달래기 위해 시작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네요. 환송회 이후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민호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2주를 보냈는데 그곳에서 본 한국의 발전상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그들의 역사는 리비아에게도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리비아 정부에 한국과의 교류 확대를 제안했고 양국 간 기술 협력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리비아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공학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학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프로젝트는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릴 만큼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그 성공 뒤에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작은 오아시스처럼 존재했던 한바 식당의 힘이 있었습니다. 식당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리비아의 대수로는 수백만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불모지였던 지역에는 새로운 농업 단지와 도시들이 생겨났고 리비아 국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남긴 유산 중 가장 값진 것은 물리적인 인프라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깊은 유대감입니다. 지금도 타르후나에는 한바 식당이 있고 리비아 전역에는 총 12개의 지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리비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 음식 중 하나가 되었으며 김치와 불고기는 이제 많은 리비아 가정에서도 만들어 먹는 친숙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최보경 사장은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타르후나의 본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리비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외국인 중 한 명이 되었으며 2015년에는 리비아 정부로부터 문화교류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교육한 수백 명의 리비아 요리사들은 이제 각자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한식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민호는 현재 동아건설의 중동-아프리카 지역 총괄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리비아 대수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발판으로
한국 기업들의 중동 및 아프리카 진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나 옛 추억을 나눕니다. 저 자신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수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관리를 인정받아 리비아 수자원부 차관으로 승진했고, 이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 모델을 리비아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12년 저는 리비아 대학생들을 위한 한국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50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과 기업에서 연수를 받는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귀국 후 리비아의 기술 발전과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에 리비아 마이너스 한국 우정센터가 설립되었고, 트리폴리에는 한국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양국 간의 교류는 이제 건설과 엔지니어링을 넘어 교육,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바식당은 여전히 이 모든 교류의 중심에 있습니다. 서울의 우정센터 내에도 한바식당의 지점이 있으며, 이곳은 한국에 거주하는 리비아인들과 리비아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최보경 사장의 제자인 리비아 출신 요리사 파티마가 이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타르후나에서는 한국-리비아 우정 축제가 열렸습니다. 대수로 완공 20주년을 기념하는 이 행사에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생존 엔지니어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물론 행사의 중심에는 한바식당이 있었고, 최보경 사장은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 우정의 비빔밥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축제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과 리비아의 대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들은 양국의 전통음악과 춤을 결합한 퓨전 공연을 선보였는데, 이것은 두 문화가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였습니다. 저는 그 공연을 보며 30년 전 사막 한가운데 작은 컨테이너 식당에서 시작된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았던 한국 기술자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낯선 음식과 문화. 하지만 이제 그것은 리비아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정성과 신뢰. 이 두 가지가 사막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끈기와 최보경 사장의 따뜻한 음식이 물리적인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두 나라 사이에 영원한 우정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오늘날 리비아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대수로 프로젝트와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손을 내밀어준 친구이자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 사막의 물길을 만든 대수로 프로젝트처럼 한바식당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학의 기적, 그리고 인간적 교류의 기적. 이제 리비아와 한국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타르후나의 한바식당에 들르면 최보경 사장은 여전히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리비아 사람들이 된장찌개 냄새를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음식의 맛은 국경을 넘어서죠. 정성은 어떤 언어보다 강한 소통의 도구니까요. 그녀의 말처럼 한 그릇의 된장찌개가 두 나라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작은 오아시스처럼 시작된 한바식당은 이제 양국을 잇는 거대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로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꿈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바다입니다.